2, 5, 3, 4 56쪽 3, 1, 3, 1 그 다음에 53쪽 5, 1, 5, 2 자, 질문 6번 자, 용수철에 질량 스몰m인 물체를 매달아서 가만히 놨더니 물체가 평형 위치를 지나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보다 2L0인 만큼 늘어나가지고 물체의 속력이 0이 됐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위치에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용수철의 질량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괄호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용수철 질량이 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수철만 나도 약간 늘어나 있을 텐데 얘가 전혀 늘어나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스몰m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중력 때문에 얘가 아래로 떨어지고 사실 우리가 경험을 되살려보면은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 진동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지금 자, 처음 시작은 막 출발하니까 속력 0에서 출발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할 때 맨 아래에 왔을 때도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때도 잠시 속력이 얼마가 되기 때문이냐면 0이 되기 때문이거든. 자,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내려가는 과정만 본 거야. 자, 거기서 특히 이 중간으로부터 L0 그리고 L0만큼 지금 변형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2L0만큼 늘어나서 물체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오로지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고 있어. 중력, 탄성력 외에 장력, 사람이 주는 힘, 공기저항력, 마찰력이 없다고.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자, 이때 얘가 운동을 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있느냐? 일단 높이 변화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양 끝에서는 잠시 멈추지만 중간에는 속력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이 원래는 하나도 안 늘어나 있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늘어난 탄성체가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건데 특히 처음과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겠고 이때도 속력은 0이고 마지막도 속력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때도 0, 이때도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하면 지금 변화가 없고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변했을 텐데 자, 내려갔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고 그만큼이 딱 정확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거야. 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야. 이때 운동 에너지는 0,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든 거야. 100이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하나도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았으니까 0이었거든. 근데 최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야? 100 되는 거야. 얘가 100 감소하고 얘가 100 증가해서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지. 감소량, 증가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지. 자, 니은을 보면 그렇다면 용수철 상수 K는 얼마가 되느냐? 자, K를 구하려면 이제 뭔가 수치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에서 우리한테 이미 힌트를 준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양과 증가량이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고 그 크기가 mgH인데 H가 몇 L 떨어졌냐면 2L0 떨어졌잖아. 이렇게 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 X제곱에서 이 X는 하나도
아무런 변형이 없는 위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 혹은 변형된 길이. 자, 얼마가 변형됐어? 2L제로 변형됐거든. 그래서 여기에 2L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K 구할 수 있지. 얼마야? 2L0, 2L0 하나 없어지고 그럼 KL0가 되고 그러면 KL0분의 NG 이렇게 나오는데 K는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K를 구하는 거니까 L0분의 N이지? 그치. 자, 그래서 L0분의 NG 그래서 D는 틀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그렇다면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냐?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냐? 내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잘 봐봐. 얘가 지금 내려가는 동안 거리에 따른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를 보면 자, 얘한테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변형된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력이 안 작용하겠지만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아래로 변형이 일어나니까 돌이키는 탄성력이 위로 작용하지. 자, 근데 중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크기. 그리고 탄성력은 kx니까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관계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 자, 그래서 이게 탄성력인데 탄성력이 결국 kx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중력과 탄성력이 어때지는 위치가 오냐면 같아지는 위치가 오거든. 자, 근데 이때 중력과 탄성력을 내가 지금 크기만 표시한 건데 방향을 따져보면 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지. 중력은 막 운동을 시키는 방향이고 탄성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탄성력이 하는 일은 사실 음의 일이지.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자, 둘의 크기가 같아지는 시점까지는 중력은 이만큼 일을 해. 그런데 탄성력은 음의 일을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 그러면 얘가 받은 알자1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알자1이 둘이 힘이 같아질 때까지는 이 삼각형만큼이야. 이만큼은 그래도 중력이 컸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뭐 한 거냐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FS 관계에서 면적은 1인데 그러면 중력이 하는 일에서 탄성력이 한 음의 일을 뺀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알자1 그만큼의 운동에너지 증가한 거야. 근데 이 이후부터는 오히려 탄성력이 더 커.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이 더 크니까 음의 일이 더 큰 거야. 그럼 그 이유는 얼마만큼 음의 일이 더 크냐? 자, 중력이 하는 일은 똑같이 이 아래 사각형 면적인데 탄성력이 하는 일은 이 아래 사다리꼴 면적이잖아. 이번에는 탄성력이 한 일이 이 삼각형 면적만큼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음의 일을 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 자, 그러면 봐봐. 처음에 얘가 정제했었지? 마지막에 다시 정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처음과 마지막은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때야.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서 속도가 0에서 다시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언제냐면 지금 처음으로부터 몇 L제로 늘어났을 때? 2L제로 늘어났을 때. 그래서 그럼 봐봐. 여기서 속력이 맥시멈일 때는 언제야? 그거의 중간 지점이 되겠지. 왜냐면 이걸 넘어가면 이제 슬슬 운동에너지가 감소되기 시작하잖아.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L0의 절반, L0일 때 이때가 속력이 맥시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래. 자, 이렇게 정지잖아? 그러면 중간이 속력이 가장 크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용수철 진동인데 중력과 탄성력이 모두 작용해서 어렵지만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서 수평 방향으로 용수철 진동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가 A만큼 늘어나면 공기저항 마찰 없으면 마이너스 A 사이로 왕복 진동하거든. 수평으로 진동할 때도 양 끝은 속도가 0이지만 중간이 가장 속도가 빠르지. 얘를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5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A가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때가 최대의 속력을 갖는다. 그러면 그 속력이 얼마냐? 속력 구하라고 하니까 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가지고 풀려가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물론 가속도의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적분해도 되지만 그거는 사실상 과정을 벗어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 보존되거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때의 속력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때의 그 맥시멈의 속력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뭔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근데 감소량과 증가량이 어떻다? 같다 라고 표면 돼. 자, 그럼 뭐가 감소했어?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L0만큼 감소했어. 자, 대신에 뭐가 생겼어?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라지 v 제곱만큼. 그리고 또 뭐가 생겼냐면 L0만큼 늘어났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L0 제곱만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라지 v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특히 여기 디귿의 답을 보니 G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k가 L0분의 mg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k를 L0분의 mg로 넣어버리면 자, 얘가 계산이 mg L0 얘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 플러스 자, 이게 L0분의 mg면 L0 하나씩 소거가 돼가지고 2분의 1 mg L0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라지 v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m분의 GL0가 나와. 아, M은 소거되네? 네. 루트 뭐니? 루트 GL0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 사실 이거를 더 심플하게 풀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얘를 90도 회전하면은 수평 방향으로의 이 용수철 진동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 수평 진동이 더 쉬운 이유가 중력이 수직 항력으로 소거돼서 안 작용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로지 탄성력만에 의해서 진동을 해서 더 쉽거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시켜서 탄성력만의 용수철 진동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되긴 해. 그럼 어떻게 풀어? 이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때의 무슨 에너지? 이때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이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고 이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자 중간점으로부터 L0만큼 변형이 일어난 거니까 2분의 1 k L0 제곱 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역시 k가 L0분의 mg가 되기 때문에 똑같거든. 자, 그래서 우리 라지 v는 역시 같은 값이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푸는 건 절대 틀리지 않거든. 이렇게 풀면 내가 제대로 잘 분석을 하면 맞지만 만약에 사실 이렇게 풀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틀리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거를 물리원에서는 더 권장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올해 고3이 처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거든.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얘가 또 빠져 있었어 물리원에서.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 6번에서 디귿 같은 경우는 약간 교과를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아직 모르겠어. 아직 수능을 오래 더 쳐봐야 알지. 자, 또 10번. 근데 용수철 상수가 항상 영수예요? 용수철 상수는 그건 의미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용수철의 뻑뻑한 정도를 수치화한 거야. 10번. 자, 10번. 자, 이렇게 세 물체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놨어. 그랬더니 얘가 이동을 하겠지. 자, C가 무거우니까 C가 내려가고 A는 딸려서 가고 B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이때 S만큼
갔을 때 A의 속력은 얼마냐. 자,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어도 돼. 근데 여기 지금 에너지 단원에 나와 있으니까 일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면은 더 좋겠지? 자, 봐봐. 얘네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보면은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하니? 물론 따로따로 보면 중력만 작용하지 않아? 자, 얘한테는 위로 장력 T1이라고 할게. 여기도 장력 T1. 얘한테는 오른쪽으로 T2, 여기도 T2. 그래서 B한테는 중력 외의 장력, A한테도 중력 외의 장력이 두 개나 작용하고 C한테도 중력 외의 장력이 있어. 그러면 A와 B, C 따로는 중력 외의 힘이 존재를 해. 아까 뭐라 그랬어? 중력, 탄성력, 외의 힘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얘기야. 자, 중탄 외의 힘이 아닌 일이 바로 장력이라서 장력이 한 일. 제가 얘네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만든다. 그래서 따라서 각각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 하지만 전체 하나로 보면은 보존돼. 왜냐면 장력이 상쇄되거든. 한 덩어리로 보면 자, T1 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난 힘이라서 같은 크기 반대 방향 속어. T2 역시 마찬가지로 속어. 그러니까 하나의 개로 보면은 오로지 중력만 작용해. 그러면 얘는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니까 역학적